오렌지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은 카운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가 가짜라면서 믿지 않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도 있고 마스크에 가장 크게 저항했던 헌팅턴 비치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은 실제보다 2배에서 13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질병통제국이 밝혔습니다. 사망률도 독감보다 몇 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물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톤을 바꿔 좋은 날이 오기 전에 나빠질 수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마스크 착용이 효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도 100명 이상 찬성한 하원 국방 예산안을 비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군기지 이름 변경과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경기부양책이 민주공화 논쟁이 있기 전에 공화당과 대통령부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실업수당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지급이 아니라 페이롤 텍스 감면으로 해야 한다고 버티기를 합니다. 트위터가 음모론의 본보와 같은 큐아난 어카운트 7,000개를 폐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불의와 싸운다면서 지지하는 이 그룹은 수많은 음모론을 퍼뜨려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대통령과 공화당 정치인 일부는 이 그룹을 지지합니다. 5월에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경제가 6월에 다시 위축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6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서 미국 내 운항 스케줄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 조치를 내리자 중국은 철회하지 않으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의 구체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고 국가 이익에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사망률이나 여러 가지가 인구비가 있기 때문에 LA 카운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는 작지만 그러나 너무나 크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도 5월 말 그 6월 초 이후에 지금 8월 하순인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하루 1,000명이 넘었고 실제로는 그 질병통제국이 그 의학 저널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작게는 2배에서부터 많게는 13배까지 감염자가 더 현재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감염자와 확진자와 또 회복된 사람 사망자의 수치는 여러 그 매체라던가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존스 홉킨스의 그 결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계산이기는 합니다만은 존스 홉킨스 것을 오늘의 미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존스 홉킨스에 따르면 확진자가 390만 명, 이미 400만 명 넘은 곳도 있습니다. 사망자 14만 2천 명, 그리고 회복된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 그런데 이제 다른 또 매체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400만 명 이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된 사람도 뭐 18만 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존스 홉킨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존스 홉킨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망률과 치명률이 다른 것이 치명률이라는 것은 확진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사망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계산한 것보다는 훨씬 치명률이 사망률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독감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독감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한다면은 지금 사망률이 0.5%에서 미국에서 1%입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 0.1%, 많으면 0.2%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보다 5배 내지 10배 더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뭐 골치 아프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오렌지 카운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렌지 카운티 숫자로는 LA 카운티와 비교할 수 없죠. LA 카운티는 지금 케이스가 확진자가 16만 명인데 오렌지 카운티는 거의 3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로 오렌지 카운티가 리버사이드 카운티보다도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LA 카운티가 1000만 명 넘고 오렌지 카운티가 한 320만 명, 그에 비해서 리버사이드 카운티 인구가 한 그 250만 명 정도 되는데, 리버사이드 카운티보다도 오렌지 카운티가 확진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거의 이 두 개 카운티가 각각 3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거의 3만 명, 29,986명인데 확진자가 이 29,986명 가운데서 12,114명은 지난 2주일 사이에 나온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감염자 나오고 할 때는 오렌지 카운티는 마치 비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그렇고 많은 그 행정 관계자들이 LA 카운티와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픈할 수도 있다 해서 실제로 오픈을 했고, 주지사의 말에 많이 저항을 했고, 경제도 오픈하고 비치도 가고 오픈시켜주지 않는다고 비치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로 해서 있었던 일인데, 3주일 내지 4주일이 걸리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 수십 개, 거의 뭐 60군데가 되는 카운티 가운데서 LA 카운티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카운티가 됐습니다. 인구는 LA 카운티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것을 보면은 너무 많이 그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의 다른 지역과도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일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서 확진자가 12,104명이 나왔을 때,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9,428명이 나왔고,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8,754명, 샌디에고 카운티 7,13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무슨 리버사이드 카운티나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비해서는 오렌지 카운티가 사망률이 좀 낮기는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인종비도 있고, 이민자가 많으냐, 그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런데 샌디에고 카운티보다는 오렌지 카운티가 사망률에 있어서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조심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전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오렌지 카운티도 커버를 하니까요. 여러 기사에서 챕먼 칼리지라든가 UCLA라든가 이런 곳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그 의학상의 연구를 하고 있는 의대 교수, 정치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많이 싣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렌지 카운티, 특히 헌팅턴 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그 초기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이름도 있던데요. 그분이 브래드 콜번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58살의 헌팅턴 비치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통계가 나와도 오렌지 카운티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통계도 믿지 않는답니다. 이 통계는 부풀려진 것이다. 민주당에 의해서. 그렇게 통계를 부풀림으로 인해서 경제를 오픈하지 못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렇게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셰프먼 유니버시티의 프레드 스몰러 교수가 헌팅턴 비치가 굉장히 그 보수의 기반인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화당 기반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는 이 같은 것이 분리됐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혹스라고, 지금도 가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그 역시 UCLA의
그 의대 교수인 그 로버트 킴 그 팔리 교수도 오렌지 카운티가 마스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샌디에고 교육구, LA 교육구, 글렌데일, 패사디나 교육구가 전부 9월 달에 이제 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학교를 개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위원회 경우는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학교를 개학을 해야 된다.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의무화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27개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구에서 각기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공화당 색깔이 강한 곳에서 그렇게 또 공화당 정치인들도 많이 부추겼고요. 그 지역에서 해서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았던 지역이 오히려 LA 카운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어쩝니까? 지금 대통령은 입장을 어제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혹스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증권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어제의 기자회견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다호와 같은 시골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곳까지 가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Everybody that when you are not able to socially distance, wear a mask, get a mask. Whether you like the 마스크 mask or 쓰세요. not, get a mask. they 소셜 have an 디스턴스 impact, 할 수 have an 없을 effect, 때 and we need everything we can get. Okay, please. Mr. President, thank you 여러분이 very much. 싫어하더라도 쓰시라는 Wearing a 얘기입니다. mask was an act of patriotism. If that is the case, why don't you do it more frequently? Well, I do 왜 더 actually 자주 do it 쓰지 when I need 않느냐, it. 마스크 When I 대통령은. have to go, I went into 그때 Walter Reed 대통령이 Hospital. 마스크 가지고 다닌다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육군병원에서도 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도 꼭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쓴다고 얘기하고 Use the 있습니다. mask. If you're close to each other, if you're in a group, I would put it on when I'm in a group. If I'm in an elevator and there are other people with me, including like security people, it's 네, not their fault. 경호원도 They have to be in the elevator. I 마찬가지고요. want to protect them 그들에게도 also. 감염되면 안 되니까 물론 본인은 하루에 몇 번씩 테스트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I view it this way. Anything that potentially can help, and that certainly can potentially help. 뭐든지 is 이제 a good 도움이 thing. 될 I 수 have no 있으면 problem. I 써야 carry it. 된다는 I 거죠. wear it. You saw me wearing it a number of times. 마스크 and I'll 쓰고 continue. 가지고 다니는 거 나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Are you sending mixed messages though? Yesterday you tweeted out an image wearing a mask, and then last evening we saw you not wearing a mask. 예, in your 이제 hotel. 트윗까지 했잖아요. 마스크 쓰는 게 I was 애국적이다. pretty far away from people, but I would say this. I've explained it, I think, very well. If you're close together, I would put on the mask. and 계속 if you're 이제 not, 이런 형태로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마스크 쓰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 아무런 문제 없어. 나도 사람들 있는 데서는 쓴다니까 하니까 어떤 기자가 아니 어제 대통령 호텔에 갔을 때는 안 썼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는 내가 사람들과 거리가 좀 있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마스크 쓴다는 것이 뭐 이렇게 꼭 도움이 된다는 증명은 없지만 이라는 얘기도 아주 잠깐 대통령이 했습니다. I've been tested. In theory, you don't need the mask. I'm getting used to the mask. 네, 이론상으로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한마디 했죠. 그렇지만 마스크 본인은 가지고 다닌다. 이게 사실은 마스크 쓰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앞서 여러분께서 처음에 들어보셨던 마스크를 거리두기 하지 못할 때는 꼭 쓰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은 써놓은 것을 읽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써놓은 답이 없으니까 본인이 얘기할 때는 뭐 그게 뭐 꼭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니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사람들 더 혼돈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 마스크 쓰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게 이제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후보가 더 잘 처리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5%포인트 이상 벌어지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어제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은 인터뷰에서 이건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도 계속 그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에이시안에 관한 혐오 범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그 뉴스는 아예 전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그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트럼프 바이러스라고 하더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어제 그 얘기를 처음 했지만 공직자로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우한 바이러스, 차이니즈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은 14만 명 이상 숨지고 나서야 대통령이 마스크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바이러스 때문에 트럼프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희생이 많았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뉴스들이요. 뉴스룸도 지금 인종비를 보면은 백인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수 인종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그 스쳐나가는 경우가 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져나가듯이 물 빠져나가듯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는 그런 뉴스까지 포함을 해서 좀 중요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스크래요. 마스크와 이 그 마이크는 제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그 끝날 때까지 그 용어 정리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소리가 보세요. 마스크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마이크 소리가 오늘 조금 까칠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소리가 까칠한 것 같은데요, 오늘. 똑같은 기계인데 왜 다르게 들리죠? 네. 그 이어폰을 바꾸지도 않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는 많은 그 이슈들이 있는데, 연방 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108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민주당과 같이요. 공화당이 지금 연방 그 하원에 19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232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좀 의석이 비기도 하고 하잖아요. 435석 가운데. 그래서 찬성한 안이 어떤 안이냐면 이제 국방 예산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7,400억 달러를 대통령이 딱 그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나니까 비토시킬 수도 있다 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상원안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지금 국방부가 이게 국방부에서 쓸 돈이잖아요. 국방부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그 동상들도 내려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노예제에 찬성을 하면서 남부군 장군으로서 일을 해서 국방부의 여러 뭐 기지에 그 장군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하면은 국방부에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같은 그 군기지 이름을 바꿔야지 된다 하는 것이 국방장관도 no problem 국방부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그 당시에 너무나 훌륭했었던 역사인데 그런 역사를 지워서는 안 된다 하면서 국방부에 주는 예산안 안 주면은 뭐 불편해 주잖아요. 돈 안 주면은. 그래서 이제 비토를 하겠다. 찬성 295대 반대 125로 통과된 그런, 공화당도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은 이 정도면은요. 초당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군기지에 이름을 바꾼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은 그 한국과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그 주한 미군을 줄이는 것은 일정 그 숫자를 넘으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지,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데, 지금 독일의 미군을 한 3분의 1 정도, 9,500명 정도 9월 달에 미국으로 이제 귀국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원은 이것을 의회의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할 수 없도록 어제 그 포함시키는 국방 예산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하원 아니지만 상원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또 마르코 루비오, 예비선거에 나갔었던 린지 그레이엄,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대통령 친구, 이 사람들도 미군 독일에서 지금 철군시키면 안 된다. 누구 좋으라고? 러시아만 좋아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또 독일에 뭐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을, 군 기간 산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라고 하면서 상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포틀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포틀랜드뿐만이 아니라 뉴욕이라든가 시카고, 디트로이트, 버클리까지 많은 곳에 연방법집행관을 시위하는 현장에 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위 현장에 갔는데 결국은 뭐 배지도 없고 이름도 없고 차량도 일반 벤 차량을 타고 다니고, 오늘 아침에 NPR 방송 들으니까 어떤 그 포틀랜드의 한 시민은 2시간 동안이나 경찰서에 잡혀 있었는데 본인이 왜 잡혀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진을 보면은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를 그 진압용 그 화학가스를 그 뿌리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 하원 안에서 연방에서 법집행관을 그 다른 주나 도시에 파병을 할 때는 그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된다. 어느 브랜치에서 방위군이면 방위군,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지금 포틀랜드에서처럼 무슨 사법경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신분을 밝혀야지 된다. 그리고 그 주나 그 시, 주지사나 시장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지 된다. 지금은 이제 연방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내고 있는 건데, 그런 안, 3가지 안이 포함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비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원에서는 그 군 기지에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하원에서는 1년 안에 10개의 미군 기지에 붙어 있는 남부 연합군 장군 이름을 떼겠다 하는 것인데, 상원은 1년안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결국은 대통령과 공화당과도 지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포틀랜드 부분은 지금 그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처음보다 잦아들었고 거의 그 평화적으로 조용히 시위를 또 늘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인 그런 지역이 대부분인데,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진보적이고 해서 포틀랜드에서 지금 시위는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군이 그 진압군이 들어간 다음에는 더 양측이 아주 저돌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사진만 보면은 포틀랜드에 가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대통령이 어제 그 메모를 보냈는데 이 메모가 어떤 메모냐면, 대통령의 메모는 하라 하는, 지시하는, 오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이민자들을 지금 그 인구 센서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문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센서스에서 그 숫자가, 미국 사람들 숫자가 나오면은 서류 미비자 숫자는 싹 빼고 나에게 보고를 해라. undocumented immigrant는 이 센서스에서 빼라, 블럭을 해라.
결국은 원래 센서스에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하는 질문을 넣으려다가 법원에서 그거는 위헌이다 해서 못 넣게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숫자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빼면은 의회 의석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상원 의원은 모든 주가 똑같이 공평하게 인구가 많던 적던, 인구가 몇십만 명이든 몇천만 명이든 2명이지만 하원은 인구 수도로 해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막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당장 뭐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돈 배당이 되잖아요. 그 돈 배당이라는 것은 주 정부에서 카운티 정부, 시 정부로 누가 되었건 전염병 같은 것은 또 전염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비 같은 것이 책정이 되고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류 미비자들은 빼라. 인구 센서스는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서류 미비자냐, 난민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목적이 딱 두 가지로 연방 정부에서 각 지방 정부에 주는 그 돈을 배당하기 위한 것과 또 그 정치력이죠. 파워죠. 정치적인 파워죠. 의원 숫자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집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14조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틀랜드에서 이제 그 방위군 같은 그 연방 법집행관을 투입을 하고, 또 국방부에서 그 남부 연합군 장군의 이름을 군기지에서 내린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민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선거 기반 그 베이스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말하자면 어떤 부분은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맘대로 못하고, 어떤 부분은 또다시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고소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되는데, 다만 말로라도 대통령은 화이트 피플을, 공화당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계산된 그런 정치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시절에 정치인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꼭 뭐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같은 정치 행위가 어떠한 그 선을 넘었느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물론 국무부가 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라든가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의 자산, 뭐 스파잉한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미국 사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로 중국 그 휴스턴에, 그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에 문을 닫아라 72시간 말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역시 이것도 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중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중국을 무찌를 수가 있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땐 이렇게 말하지만 존 볼튼 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그 측근의 증언을 들어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너무 존경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겉으로 이렇게 말하고 뒤로는 시진핑에게 좀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그 텔레콤 회사 GTE 같은데 이거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은 그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규제 안 해주고, 규제 풀어주면은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날 중국이 대통령 딸 이방카 트럼프에게 수십 개 상품권 주고 해서 특허권 주고 해서 돈 벌고, 대통령 사위도 중국과 관련해서 적어도 2가지 케이스에서 대통령 사위 집안이 돈을 벌고 있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때문에 돈 벌고 하는 가문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유일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자리도 중국이 가져가고 하니까 휴스턴의 총영사관을 문을 닫아야지 된다. 중국의 외교부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은 이것은 제네바 협약에도 어긋난다. 그동안 한 1, 2년 동안 지금 그 미국이 중국의 그 외교부의 행랑이요. 외교부 행랑 같은 것도 막 조사를 하고 또 일부는 압수하고 가져가기도 했고 이것도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영사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당장 철회해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워싱턴이 아니라 휴스턴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수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관이 아니라 휴스턴의 총영사관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무부에서 뭐 무역에도 지금 무역도 중국이 그 미국에 그 뭔가 불평등하게 하고 있고 일자리를 빼앗아 갖고 다른 그 비헤이비어가 아주 나쁘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미국이 죄질이 나쁘다. 1961년도 비엔나 컨벤션에 따르면은 이렇게 그 불모호한 일을 가지고 갑자기 그 영사관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철수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그 휴스턴에 있는 그 중국 그 총영사관 인근에서 주민들이 막 그 영사관에 불이 나가지고요 신고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불이 났겠어요? 불을 난 것이 아니라 서류 같은 것을 태우는 거죠. 72시간 동안에 태울 것 다 태우고 뭐 없앨 것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비우겠다 하는 건데 지금 중국과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그 긴장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경제가 좋지 않거든요. 좋을 리가 없죠. 좋지 않은데 이 좋지 않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그 하원안 나왔고 상원안이 나와야지 되는데 백악관과 연방 상원 의원들이 지금 협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뭐 $600라든가 $1200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그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4월에서 그 5월로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경제가 문을 3월 달에 닫아서 뭐 캘리포니아주 경우 3월 중순에 그래서 다시 이제 열기 시작하는 곳이 있었고 일찍 여는 그래서인지 조금 괜찮았어요.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5월에서 6월로 오면서 경제가 다시 나빠지고 있고 연준 뭐 여러 그 지역의 연준 그 책임자들이 계속 같은 얘기를 되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비자의 소비를 뭐 한 10가지 정도의 다른 여러 가지 그 팩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서 경제가 6월 달 들어서 꽉 막혔거나 아니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세인트루이스 그 페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6월 달에서부터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중간 정도 사이즈의 사업체와 스몰 사이즈의 사업체에서 다시 그 직원들이 일자리로 그 돌아가는 것이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보다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한 5% 적어도 5% 정도는 줄어들었답니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줄어들었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일 동안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리커버리라는 것이 아직 먼 길이다. 라는 얘기. GDP가 올해 7.5%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투자가들도 한참 뭐 이리저리 이렇게 보고 다니다가 뭐 본인들 이득도 많이 챙기고는 했는데 의회에서 경기부양책만을 많이 내놓는 것만으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빈 타이어에 공기 넣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빈 타이어에 공기라도 제발 넣어줘. 넣어 있을 때만이라도 숨을 좀 쉬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빠르면 이번 주 초쯤에 뭐 오늘 내일 뭐 이 정도의 그 공화당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는 뭐 3조 규모 달러짜리를 통과시켰으니까 지금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안은 경기부양책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 걸려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600 연장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게 조금 좀 불공평해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안 하고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공평해 보이긴 하지만 64, 24,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연방정부에서 $2,400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물론 뭐 평소에 뭐 크게 그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뭐 크레딧 카드 빚을 갚는다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사거나 렌트비를 그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다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 $600를 유지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그에 비해서 공화당의 그 상원은 $600는 너무 많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식이 아니라 페이롤 텍스에서 뭔가를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이것에 지금 대통령이 계속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된다. 빨리 수혈을 해야 된다. 그리고 페이롤 텍스에 나와봤자 얼마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롤 텍스라는 것이 일반 우리 저는 이제 그 페이롤 체크를 받으니까요. 제가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이런 기금으로 내는 돈이 있고 거기에 매칭해서 회사가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 양쪽으로 해주니까 일반인들은 뭐 한 2% 정도밖에 그게 뭐 안 되니까 별로 티도 안 나는 거예요. 물론 회사로서는 회사도 득을 보니까 회사는 조금 덩치가 크니까 더 크게 눈에 띌 수도 있으니까 공화당에서도 그거 가지고 지금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척 그레즐리 의원 같은 경우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아니면 뭐 알칸소에 대통령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탐 컬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대통령이 그 페이롤 텍스에 꽂혔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거기서 풀리지 않고 있고 7.65%밖에 안 되잖아요. 그 페이롤 텍스에서 그 웨이지의 7.6%가 보통 이제 셀러리 인컴의 7.65% 정도가 정부에 나가는 그런 돈이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지금 그런 그 부분입니다. 해서 뭔가가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 사이에 뭔가 합의점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그 페이롤 텍스 그 감면해 주는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페이롤 텍스 감면해 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원치 않죠. 그러면 페이롤 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페이롤 책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업을 잃어서 그런 사람들이 수천만 명인데 그런 사람들은 직업도 잃었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나마 이 일이라도 해서 그 페이롤 책이라도 받는 사람만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지금 공화당에서도 원치 않고 민주당에서는 더더욱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그 굉장히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200 그 정확한 액수가 뭐 $1,200다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차 그게 있을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6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연장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잠시라도 그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잠시 뒤에 경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한 회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트위터에서조차 QAnon이라는 음모론의 온상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음모론의 온상지 그 어카운트들을 트위터조차도 지금 한 7,000개 정도를 완전히 어제 그 없애버렸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숫자상으로 캘리포니아가 뉴욕의 케이스, 확진자 케이스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참 그러네요. 미래의 마스크도 나왔는데 보니까 미래의 마스크는 눈도 가리고 코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다 가려 있네요. 그 유리처럼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 경제는 잡힐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알게 된 시점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사람들이 여행도 안 가고 하니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곳이
그 업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 4분기에 16억 달러를 잃어버렸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87%나 줄어든 거예요. 94년 역사상 최악이다. 가장 재정적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2019년도에는 그 같은 분기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윤이 10억 달러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6억 달러를 잃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제 감원이 조금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뭐 일찍 은퇴하시면은 저희가 뭐 얼마큼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는 형태로 해서 6천 명 정도가 나갔는데 앞으로도 더 그 감원이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한 35% 정도만 미국 취항을 하다가 9월 달부터 그리고는 이거 한 반 정도로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FL도 2020년은 프리시즌 지금 컷했네요. 캔슬했네요. 왜냐하면 선수들 가운데서도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QAnon 뭐 복잡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QAnon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실은 무시해도 되기는 되는데 너무나 유튜브나 아니면 그 페이스북이나 또 그 트위터에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QAnon이 음모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룹인데 이게 기본은 이거죠. 아주 그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공에 대해서 중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잠깐 질문을 하셔서 답을 드릴 거고요. 중공이나 뭐 이런 데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혼자 다 천하무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민주당과 엘리트와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과 기업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어린아이 그렇게 하느라고 피자게이트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물리치고 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에요. 이 QAnon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가끔씩 QAnon의 그 리트윗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나 음모를 전혀 근거 없는 것을 피자게이트가 그중에서 유명한 그 음모론이에요. 근거 없는. 해서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QAnon의 음모론을 믿고 사람들이 어디 총 들고 가서 사람을 실제로 살해를 하고요. 막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FBI가 테러 그룹이라고는 국내에는 테러 그룹을 지정하지 못해요. 테러 위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얼마 전에 이 QAnon 관련 어카운트를 좀 정리를 했는데 트위터도 7,000개를 어제 닫았습니다. 7,000개뿐만이 아니라 한 15,000개의 어카운트 정도 영원히 경고를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대통령도 이 QAnon을 리트윗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콜로라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그 여자분인데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인데 이분도 나는 QAnon 믿는다 하고 그 지지 세력의 힘도 받고 해서 결국은 예비선거에서 많이 그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화당에서 누르고 이겼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공개적으로 11명의 공화당 의원이 QAnon에 관련해서 그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소셜미디어가 말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음모가 너무나 그 지나치고 행동이 돼서 누군가가 다칠 때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가 QAnon의 어카운트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 중국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어떤 때는 저의 생각이 스며들어가는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방송인의 의무로서 소수 방송인의 의무로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민에 관해서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시는데 말하자면 준공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지만 되는데 공식적으로 일당 독재자가 있는 중공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하는데 중국이 잘못하는 게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독재 국가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떠한 획을 맞춰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미국의 정치인이 개인의 정치 목적에 따라서 기분대로 해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